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심지어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모두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반도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 불립니다. 쌀이 밥상의 기본이듯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인류의 혈액이라면 반도체는 인류 문명의 신경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2개 중 1개는 한국 기업이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토도 작고 자원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술과 혁신으로 세계의 심장을 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반도체의 중요성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전기를 통과시키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 단순한 성질을 정밀하게 활용해 정보를 저장하고 연산을 처리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메모리, 인공지능 서버의 두뇌, 자율주행차의 제어 장치, 첨단 무기의 핵심 칩까지 모두 반도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주 로켓과 위성, 의료기기와 인공지능 로봇까지 현대의 문명은 반도체라는 작은 칩 위에 세워진 거대한 건축물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 부품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DRAM과 낸드 플래시. 이 두 가지는 모든 전자기기의 필수 부품입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는 DRAM, 방대한 정보를 장기간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 삼성전자는 DRAM과 낸드 모두에서 세계 1위. 하이닉스는 DRAM에서 2위, 낸드에서도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장악한 시장인 것입니다. 세계가 쓰는 데이터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손을 거쳐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글의 서버, 애플의 아이폰,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까지 그 심장부에는 한국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정부와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대부분의 나라는 반도체를 선진국만의 기술이라고 여겼습니다. 일본,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기술을 확보했고, 정부는 세제 혜택과 산업단지, 조성, 인력 양성으로 든든한 뒷받침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무모해 보였던 선택. 그러나 그 도전이 오늘날 세계 시장일 2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한국이 주저했다면? 오늘날의 한국 반도체 신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끝없는 기술 경쟁입니다. 반도체는 수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 공정이 생명입니다. 단 1나노미터라도 더 작게 만들면 더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 경쟁에서 항상 선두에 서기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쏟아붓습니다. 삼성은 매년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하이닉스도 연매출의 20% 가까이를 R&D에 씁니다. 이 집요한 기술 투자야말로 한국 반도체가 세계를 앞서는 비결입니다. 기술의 장벽은 곧 시장의 장벽. 이 벽을 먼저 넘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셋째, 위기 속에서 강해진 경험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리던 순간에도 삼성은 과감하게 반도체 투자에 나섰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때 한국 기업은 미래를 내다보고 설비를 확대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까지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공격적으로 움직였고 위기가 지나간 뒤에는 더 큰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남들이 움츠러들 때 한국 기업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과감함이 한국 반도체를 최정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날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는 이유도 이 작은 칩 하나가 군사력과 경제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첨단 전투기, 미사일, 군사 위성까지 모두 반도체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확보한 나라는 미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동맹을 내세우며 자국 내 생산을 늘리려 하고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으며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도 다시 반도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안보를 이유로 한국 기업을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술과 품질, 그리고 경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배경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과감한 도전, 끝없는 투자, 수많은 위기를 돌파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반도체 최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사의 기적이자 세계가 놀라워하는 성장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줄이자 세계 경제의 심장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빚어낸 이 기적의 스토리. 그 배경에는 한국인의 집념과 땀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날까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여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